이제 곧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우시왕후가 공개될 예정이죠. 오랜만에 고구려 배경 사극이라 많이 기대됩니다. 그럼 드라마 우시왕후를 시청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더욱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역사를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따르면 우시왕후는 제나부 출신 우소의 딸이며 서기 180년 고국천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이 부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할게요. 부는 초기 국가를 구성하는 작은 지방자치 세력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고려시대 호족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초기의 고구려는 여러 개의 부로 구성된 나라였습니다. 대표적인 부로는 계루부, 비류나부, 연나부, 관나부, 환나부 5개 부가 있죠. 이 가운데 계루부가 왕실에 해당되며 연나부가 왕후를 배출하는 부였습니다. 우시왕후의 출신 역시 연나부로 추정돼요. 그런데 서기 191년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시왕후의 친척인 어비류와 좌가려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남의 자녀를 노략질하고 집을 빼앗아서 사람들의 원망을 샀습니다. 이때 고국천왕이 이 사실을 알고 화를 내며 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에 좌가려의 무리가 연나부 내의 일부 세력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고국천왕은 금세 반란을 진압합니다. 이때 우시왕후가 처벌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반란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친척들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진압되었으니 아마도 그녀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후 한동안 우시왕후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녀가 정치적으로 두각을 드러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서기 197년 고국천왕의 사망이었습니다. 당시 고국천왕과 우시왕후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고국천왕에게는 3명의 동생이 있었는데요. 첫째 동생이 발기, 둘째 동생이 연우, 셋째 동생이 계수입니다. 왕위를 이을 아들은 없고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시동생들 중에 한 명하고 손을 잡아야겠는데 남편인 고국천왕이 죽자 우시왕후는 늦은 밤 고국천왕의 첫째 동생 발기의 집으로 은밀하게 찾아갑니다. 왕의 후손이 없으니 발기 왕자 그대가 왕위를 이으셔야 합니다. 이때 발기는 고국천왕이 죽은 사실을 몰랐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형수님, 하늘이 정하는 운수는 돌아가는 곳이 있으니 가볍게 의논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부인이 밤에 돌아다니는 것을 어찌 예라고 하겠습니까? 사실 발기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죠. 왕이 죽지도 않았는데 후계를 논한다는 건 반역이잖아요. 게다가 자기는 첫째 동생이니 왕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우시왕후는 둘째 동생 연우에게로 갑니다. 아이고, 형수님 오셨습니까?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이때 연우는 일어나서 의관을 갖추고 문 앞에서까지 마중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오셨는지요? 조금 전에 태왕 폐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태왕이 돌아가셨으나 아들이 없으므로 발기 왕자가 뒤를 이어야 하겠으나 저에게 다른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무례하게 구르니 연우 왕자에게 온 것입니다. 우시왕후의 제안을 들은 연우는 더욱 예의를 갖추며 직접 칼로 고기를 썰어주다가 손가락을 다쳤고 이에 왕후가 치마끈을 풀어 다친 손가락을 싸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연우에게 말하길 밤이 깊어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까 걱정되니 그대가 나를 궁까지 바래다 주시오 라고 플러팅을 시전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같이 손을 잡고서 궁으로 들어갔고 다음 날 새벽이 되자 선왕의 왕명이라 속이고는 연우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그가 바로 고구려 10번째 왕인 산상왕입니다. 한편 이 소식은 발기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발기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병력을 동원해 왕궁을 포위하였습니다.
야이 발라고 놈의 새끼야. 감히 나를 제끼고 형수랑 손을 잡아. 이왕이면은 형사 취수제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성공하면 결혼, 실패하면 불륜 아닙니까? 형이 죽으면 아우가 있는 것이 예의거늘. 네가 차례를 뛰어넘어 왕위를 빼앗는 것은 큰 죄다. 빨리 나오지 않으면 너의 처자식까지 목을 베어 죽일 것이다. 그러나 연우는 3일간 문을 닫고 존버하였고 나라 사람들도 발기를 따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발기는 처자식을 데리고 한나라 요동군으로 도망가서 요동의 군벌 공손씨 세력의 지원을 받아 병력을 이끌고 고구려에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셋째 동생 계수에게 패배하죠. 이때 계수가 선봉이 되어 발기를 추격하니 발기가 계수에게 호소하며 말하길, 네가 지금 늙은 형을 해칠 수 있겠느냐? 연우 형님이 나라를 양보하지 않은 건 비록 의롭지 못한 일이지만 발기 형님은 잠깐의 분노로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려 하니 이는 무슨 뜻입니까? 죽은 후 무슨 면목으로 조상님들을 뵙겠습니까? 발기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며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계수는 슬퍼하였고 발기의 시신을 거두어 매장하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온 계수에게 산상왕 연우가 물었습니다. 발기가 다른 나라의 병사를 청하여 자신의 나라를 침범하였으니 그 죄가 막대하다. 네가 지금 그를 이기고도 놓아주고 죽이지 않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거늘 그가 자결하자 통곡하며 매우 슬퍼하는 것은 과인에게 도리가 없다는 뜻인가. 신이 지금 한마디 아뢰고 죽기를 청하옵니다. 왕후께서 비록 선왕의 유명으로 대왕을 세웠더라도 대왕께서 예로서 사용하지 않으신 것은 일찍이 형제의 우애와 공경의 의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왕께서 만일 어진 마음으로 악을 잊으시고 형님을 예로서 장사 지낸다면 누가 대왕을 의롭지 못하다고 하겠습니까? 신은 이미 할 말을 다 했으니 나아가 죽기를 청하옵니다. 과인이 불초하여 의혹이 없지 않았는데 지금 너의 말을 들으니 진심으로 잘못을 알겠다. 너는 스스로 자책하지 말거라. 그리고 계수가 절을 하니 산상왕 역시 절하였으며 매우 기뻐하며 자리를 파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발기의 시신을 받들어 모셔오게 하여 왕의 예로서 장사 지냈습니다. 한편 우시왕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산상왕은 우시왕후 덕분에 왕위에 올랐으므로 다시 장가들지 않고 우시와 혼인하여 왕후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시왕후는 형과 동생 두 사람과 혼인하여 왕후를 2번이나 역임하게 된 거죠. 요즘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특이하죠. 형이 죽으면 형수와 혼인하는 이 풍습을 형사취수제라고 합니다. 형사취수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우시왕후의 2번째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앞으로도 이어지는 우시왕후와 산상왕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